일단 기본 3점까지는 한번 각자 해보시고 9번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10번을 합시다. 10번. 아직 그 채점 결과가 안 나와서 10번 괜찮아요? 10번 맞춘 사람? 자, 요거는 아마 고3은 좀 까먹어서 잘 안 될 수도 있어. 자, 볼게요. 10번. 자, 수직선지를 움직이는 P의 시각에서의 위치가 P가 XT인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애는 VT가 나와 있어요. VT고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PQ가 만나는 횟수가 한 번이래. PQ가 만난다에 대한 차원은 P하고 Q의 이 위치에 대한 얘기지. 위치 함수까지를 적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Q를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T제곱에 그 다음에 AT 그 다음에 적분 상수를 하나 붙이는데 얘가 원점을 출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C는 당연히 0이야.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방정식을 풉니다. P하고 Q에 대한 위치에 대한 식을 만들면 뭐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2T제곱은 2T제곱 그 다음에 3 빼기 AT 더하기 2는요. 풀이를 두 개를 알려줄게. 일단은 1학년 방식으로 풀면 자, 이 T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양수 0보다 큰 이제 양수 범위에서만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T보다 큰 쪽에서 근이 1개 나오면 돼. 1개. 자, 근데 근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 포함해서 x축이 몇 점에서 그 점 몇 개에서 만나는지 이런 거 따져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정보가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되지? 두 근의 곱이 양수야. 두 근의 곱이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위치에 대한 이제 t 차원에서 보면 t에는 0을 집어넣으면 얘가 플러스 2란 말이야. 2차 함수인데 0 집어넣으면 0, 0, 2 이렇게 되잖아.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든지 뭐 이렇게 되든지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면 근이 없어서 근이 하나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황은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근의 곱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여기서 그냥 중근 하나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그냥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체크.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D는 0 쓰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A 값이 두 개가 나와. 판별식을 쓰면 여기 3 빼기 A에 제곱 마이너스 16 4 16은 0. 이걸 풀면 A 값이 이게 4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또는 7 이렇게 나오죠.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이게 요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이제 근이 음수로 되니까 얘는 안 되고 요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적분식으로 이제 푸는 방법은 요 방정식을 푸는데 t가 양수 쪽에서 근이 하나다를 풀면 되죠. 자, 요 놈만 미지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요 놈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왼쪽으로 다 보내. 자, 요거는 미분의 방식으로 푸는 거야. 그럼 2t 제곱 3t 더하기 2가 at를 풀 건데 이 2차 함수가 고정이 되잖아. 이 2차 함수가 고정이 되고 축은 왼쪽 음수 쪽에 들어가 있고 0 집어넣으면 2고 대충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를 조절해. A가 이 정도 되면 안 만나. 그래서 어쨌든 양근이 하나가 나와야 되니 이렇게 접하면 됩니다. 이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접하는 상황은 이거는 이제 미분에서 의미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이걸 많이 쓰죠. 자, 요 좌표를 t로 했는데 뭐 알파 정도로 합시다. 평균 변화율을 써요. 알파 분의 여기 왼쪽에 있는 2알파 제곱에 3알파 더하기 2라고 하는 애가 순간 변화율. 그럼 4알파,
미분한 거야. 3, 2, A가 되면 됩니다. 요거 방정식 풀면 돼요. 방정식 푸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뭐 같은 방식이야. 이게 미분해서 이제 선호하는 방식이고, 근데 이차 함수의 근을 판정하는 건 판별식이 너무나 강력한 도구라서 판별식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항상 선택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11번도 많이 틀렸구나. 자, 이거 그래도 방학 때 한 번 했던 문제인데 기억이 나도 좋고, 뭐 그냥 실력으로 풀어서 맞춘 사람은 잘했고. 자, 모양을 그려봅시다. 문제가 좀 어려워요. 많은 것들을 숨겨놔갖고 그다음에 아이고 어려워. 이 정도면 좋다. A, B, C, 여기가 D. 자, O. 이게 문제가 안 풀린 거면 이제 아마 어떤 도형의 특징의 요소를 뽑아내지 못해서 못 풀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가 6으로 나와 있고 정보가 이게 몇 개 없어. 그 다음에 만나는 점, 그 다음에 외접원의 넓이가 BCD. BCD면 이렇게 된 거죠. 얘가 외접원에 대한 정보가 반지름이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접원이 나왔으면 외접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뽑아낼 때 두 가지 생각하면 돼. 두 가지. 길이와 각에 대한 정보. 외접원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정보를 뽑아낼 건 길이하고 각으로 나누면 돼. 자, 원의 중심 기준으로 했을 때 각부터 봅시다. 얘랑 얘의 각은 뭐 외접원과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로 2배. 2배. 그 다음에 이건 각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뭐 가면은 보조선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가서 뭐 합동을 이용하면은 각이 같고 이런 거는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길이 입장에서 생각해볼게. 길이는 뭐 이렇게 되죠. 중심. 얘가 외접원의 중심이라서 어떻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세 개가 다 같아져요. 세 개가 같아지니까 당연히 여기가 수직이 되지. 원 위에 있는 점에 어쨌든 같은 길이를 가지면 그럼 길이가 나옵니다. 3루트 2. 여기도 3루트 2. 자, 그럼 각의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2배의 관계니까 여기가 45도가 나와요. 45도. 4분의 파이. 자, 그래서 아마 이게 제일 어려운 구간이거든. 여기에서 정보를 얻어내서 이제 각으로, 길이로, 외접원에 대한 그 포인트를 잡아갖고 길이와 각 정보를 뽑아내는 게 쉬운 건 아니야.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연습하셔야 돼. 어떤 특정한 도형의 성질이 나오면 뭐 내접원이나도 마찬가지야. 길이하고 각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하나의 정보를 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인의 4분의 파이 분의 이쪽에 BD지, BD라고 하는 애가 2 곱하기 4. 그럼 사인으로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2분의 루트 2가 되고 4루트 2가 돼요. 4루트 2가 되면 여기가 루트 3루트이니까 여기가 루트 2네.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 BC 길이야, BC. 이 길이를 구해야 돼.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푸는 방법이 진짜 많은데, 이것도 닮음도 보이면은 사실 여기서 닮음이 보이면은 이제 도형으로 약간 유전자가 좀 어느 정도 활성화된 친구니까 약간 도형을 문제 푸는 걸 좀 다르게 가긴 해야 돼. 그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닮음이 어떻게 돼? 그러면은 그렇게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이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정보 입장에서 보면 외접원이 나왔고 여기 BC의 길이를 찾아야 되면 이 각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BC라고 하는 애는 사인 세타분의 BC가 그럼 요것만 찾아내면 끝나.
그럼 얘를 어떻게 찾아낼래? 이제 그 고민을 하시면 되지. 근데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로 각을 넘겨버리면 그 우리한테 가장 친절한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등장을 합니다.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은 정보가 길이 두 개, 혹은 각 하나, 길이 하나. 정보가 딱 두 개만 있으면 모든 거를 다 털어낼 수가 있죠. 여기가 3루트이고 여기가 루트이니까 탄젠트 값이 나오지. 탄젠트 세타가 3이야. 그럼 사인 값도 나와요. 그치? 그러면 딱 끝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숨겨놓는 걸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이제 이런 스타일은 이제 수능에서는 많이 막 나오지는 않았어. 정보들을 좀 끄집어내는 거에 연습하기는 좋은 문제고 도형 우리 그 방학 중에 했던 그 교재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푸는 사람은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난리 났네. 맞춘 사람 그래도 12번 푼 거? 이걸 맞추다니. 자, 면적 공식을 이용할 건데 면적 공식부터 좀 갖고 갑시다. 자, 2차 함수 잘랐어요. 자, 여기 간격이 중요하지. 6분의 채굴창의 개수에다가 이 간격의 세제곱 이만큼에 대한 면적이야. 이거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니까 알아놔야 돼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 요만큼까지 다 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2를 하면 되지. 곱하기 2를 하면 돼. 물론 이제 여기랑 이제 개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둘 다 똑같이 A일 때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이 개수가 하나는 A, 하나는 B 이렇게 되면 반반 계산하면 돼요. 하나는 6분의 A에다가 간격의 세제곱하고 위쪽 뚜껑이 또 뭐 개수가 다르다면 뭐 B 이렇게 하면 돼. 따로따로 하면 돼. 어차피 여기 위에 아래 간격으로 면적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면적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정도 됐고 여기가 S1, S2, S3. 자, 첫 번째 요건 식이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요 간격이 A가 되고 그럼 A가 음수네. A가 음수고 요 면적 S1이라고 하는 데는 6분의 채굴창 개수 1이야. 그럼 A의 세제곱인데 이거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A가 음수니까 면적이라서 S1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S2는 여기 2배래요. 2배. 근데 지금 채굴창의 개수가 지금 같아. 채굴창의 개수가 같고 볼록 했으니까 이렇게 선을 이렇게 딱 그으면은 요 면적이랑 같아져. 2배가 되니까 여기도 같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같아지면 돼. 그치?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같아지면 돼요. 요것 때문에 간격으로 항상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A야. 그럼 만나는 점을 찾아봐요. 여기에 이제 함수가 x제곱에 ax가 x제곱 빼기 bx인데 뭐 x를 0에서 만나는 거는 이제 다 없애버리고 마이너스 x 더하기 a가 x 빼기 b x를 날린 거야. 그럼 x는 a 더하기 b의 가운데서 만나는데 a하고 b의 가운데서 만나는데 a랑 b의 가운데서 만나는데 그 좌표가 마이너스 a래요. 있지? 그러면은 a랑 b의 관계가 나옵니다. a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3a 더하기 b가 0인데 b가 0이잖아. b가 0이니까 3배 관계네. 대충 이렇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a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가면 얘는 면적이 6분의 마이너스 2의 a 세제곱이야. 2배니까 S1의 2배니까. 자, S3은 이만큼이 3a예요. 그럼 6분의 최고창의 개수는 이제 1이고 뭐 b로 표현해도 되고 마이너스 3a를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a의 세제곱 하면 이만큼 전체가 나오지. 전체인데 이거 빼줘야 돼. 두 개를 빼줘야 됩니다. 그럼 27에서 25 a제곱에 a 세제곱에 27 계산했는데 25로 계산하고 a라고 하는 애가 음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이걸 세 개를 다 곱하래. 곱한 게 결과가 50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러면은 여기 25 이런 것들은 50 이렇게 날아가고 666 그럼 A의 9제곱이 6의 세제곱 뭐 이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그래서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6이고 뭐 구한 거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면 A 세제곱 나왔으니까 B 세제곱은 여기다 3배 해서 A랑 관계식 잡아갖고 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계산이에요. 적분으로 막 이제 계산해도 되고 근데 2차 함수 면적 공식은 꼭 알아놔야 돼 수능에서. 자, 이 정도 합시다. 13번은 13번도 난리가 났네. 근데 이거 비슷한 거는 했던 것 같은데 방학 때도 했고. 자, 삼각함수 그래프 나오면은 우리 머릿속에서는 꼭 생각해야 되는 거 무조건 처음에 생각나야 되는 게 대칭성 주기성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당연히 대칭성과 주기성이 머릿속에 딱 보여야 돼. 자, 대칭성은 이거 그림을 그려야 되나? 안 그려도 되겠지. 삼각형만 그려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점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A 그 다음에 대칭된 그 모양을 잘 보시면 하여튼 뭐 이게 여기에서 얘랑 얘가 이렇게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게 보일 거야. 하여튼 뭐 만나는 점에 대해서는 그 대칭성이 이렇게 딱 보이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가 주기가 지금 같은 상황이야. 루트 6의 사인의 a분의 x랑 2분의 루트 6의 코사인분의 ax. 이게 만나는 점 이렇게 해도 되고 탄젠트로 얘를 바꿔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탄젠트의 ax가 1이 되는 거를 찾아도 되고 방정식을 어차피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a분의 x라고 하는 애가 탄젠트 입장에서 만나는 애는 4분의 파이 4분의 9파이 요거는 뭐 탄젠트 주기가 파이니까 4분의 13파이 점점점점 뭐 이런 애들이 나올 겁니다. 5파이가 빠졌구나.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더했으면 이렇게 되고 4분의 9파이 4분의 13파이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럼 A 값이라고 하는 거는 4분의 파이 A 이렇게 X 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지. 첫 번째 나오는 얘는 그래서 좌표를 굳이 잡아보면 4분의 파이 A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어버리면 4분의 파이를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은 2분의 루트 2가 들어가면서 2분의 루트 3 좌표가 고정이 되죠. 아니까 루트 3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 좌표도 지금 여기서 만나는 점이 하나, 여기서 이제 B에서 지나가서 C까지야. 만나는 점이 중간에 B가 하나 더 생겨요. 그게 여기 B의 X좌표. 그럼 B의 X좌표는 B까지 가자 그냥 굳이 뭐 안 해도 되긴 하는데 4분의 파이의 5A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C라고 하는 애는 4분의 파이의 9A 2분의 루트 3. 자, 여전히 계속 대칭성, 주기성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X축, 외접원이 갑자기 나와야 되네. A, B, C의 외접원이 이렇게 원이 뭐 하나가 나올 텐데 이 외접원에 X축에 가까운 6이 이 좌표를 D라고 한답니다. 그때 A, B, C, A, D, C 여기가 60도래요. 60도. 외접원이면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접원에서 우리가 끌어내야 될 상황은 각과 길이에 대한 정보야. 각과 길이에 대한 정보야. 그럼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120도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원주각 형태로 가면 60도가 여기도 60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대칭성에 분명히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가
60도면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 결론이 정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렇죠? 정삼각형. 정삼각형이 나오면은 끝났지. 정삼각형이 나오면 얘네 좌표가 2분의 루트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높이가 루트 3이에요. 여기 2지.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이만큼이 2. 마지막 계산 한 번만 하면 됩니다. C와 C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빼면 그게 2가 나오면 돼. 요놈하고 요놈. 그래서 빼면은 여기서 빼면은 2A 파이 2A 파이가 2 이렇게 나오면 될 거고 그죠? 이렇게 되면 A가 파이분의 1 뭐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됐지. 삼각형 면적은 뭐 그냥 4분의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4분의 루트 3에다가 2의 제곱하면 그냥 루트 3이 돼요. 됐죠? 이 정도는 가볍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4번 혹시 푼 사람? 14번.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셋. 두 명이 맞췄는데? 두 명이 맞춘 걸로 되어 있는데? 좀 어렵죠, 이거? 근데 약간 좀 독특한 문제야. 이게 원래 이과 이제 미적분에 나왔던 스타일 문제인데, 자, 이게 함수에 대해서 정보를 뽑아내는 문제야. 함수의 정보를 뽑아내는 문제. 자, 우리가 이거를 미분을 할 수는 없어요. 수투에서. 미적분을 공부한 친구들은 막 미분을 막 했을 텐데, 미분을 할 수가 없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봅시다. 연속함수 fx야. 아니, fx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도 없어. 그러니까 미분하면 안 돼. g0은 0이에요, 또. g0은 0. 뭐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뭐. g0은 0이니까 한번 집어넣어봐. f0의 제곱 빼기 3, f0. 그럼 f0이 0이거나 3이거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오겠네. 아직은 모르겠지만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fx가 이따 나와 있는 정보가 fx가 x는 2에서 최대값 1을 갖는데, 최대값 1을 갖는데요. 그러면 fx의 느낌은 1을 이런 느낌으로 2에서 최대값 1을 갖는다. fx는 대충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싶어. 이런 정도 느낌. 그러면 3은 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fx는 1이 최대값이라서 3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f0은 0이야. 그리고 f2는 1이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함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치환밖에 없습니다. fx의 제곱 빼기 3fx. fx를 t로 갑시다. fx를 t로 치환을 하면 t의 제곱 빼기 3t예요. 이차함수잖아, 이차함수. 이차함수인데 0에서 3까지에 대한 이차함수예요. 자, 근데 t가 fx 값이니까 여기에다가 여기가 이제 t야, t축이야. t가 fx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다 보면 이 t의 범위가 여기에서는 이제 1이 한 개의 점이에요. 1이 한 개. 1 이상을 못 가. 여기 1에서 끊겨요. 그러니까 fx의 어쨌든 이제 최대값이 1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이차함수에서 대응이 되는 함수값은 이렇게 오다가 딱 끊겨. 여기까지만 올 수가 있어. 이러고 나면 여기 함수에다가 1 집어넣으면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지. 여기가 마이너스 2 됐죠? 이걸 이제 똑같이 읽어줘야 돼. 얘랑 이게 gx랑 같대. 그럼 gx는 어떻게 되냐면, 자, 다시 읽어봐. x에다가 2를 집어넣은 그 한계값이 1인데 이 gx라고 하는 애도 똑같이 얘는 x는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습니다.
이해돼요 이거? 자,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 끝값이 나와. 요 값이 f의 2의 값이야. 이게 1이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x값이란 말이야. 이게 t가 아니고 t는 중간에 매개한 거고 여기다가 x값이 2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x는 2를 집어넣으면 이게 f2의 제곱 빼기 3 f2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gx에 마이너스 2를 gx에다 2를 집어넣었더니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다. 그리고 그 값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gx가 2차 함수래. 2차 함수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돼? 2에서 마이너스 2를 찍는데 gx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정보만 뽑아내는 거예요. gx 뭐 식만 되는 거 별거 아니지. 2의 제곱 빼기 2. 최고창의 개수는 몰라. a 정도만. 남은 정보는 저기 g0은 0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여기다가 0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뭐 4, a 빼기 2가 여기서 0, a는 2분의 1. 그래서 gx가 나와요. 사실 별거 없어. 그러니까 이 함수값에 대한 정보들을 추적하는 문제거든. 여기 이제 이과에서 기본적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미분도 안 하고 뭐 기본적인 연속의 이 상황의 최대치수를 이용해서 함수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는 거야. 극수에 대한 정보를 숨겨놨어요. 이런 스타일은 아마 처음 볼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과 문제를 6월달에 한번 또 나왔거든. 또 나와서 이게 이제 막 섞여요. 확통 문제, 수원 수통 문제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함수에 대한 정보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잘 생각하면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자, 15번은 그래 조금 맞췄네. 이거는 방향만 알려줄게. 이거 되게 쉬운데. 그냥 막 밀고 가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항이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도 나와 있어. m은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나 같다. 그 다음에 요 식이 a의 n 플러스 2 항이 3개에 대한 관계야. a n 더하기 1에다가 빼기 n을 하거나 n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n을 해주는데 그 조건은 얘가 이렇게 돼. 여기 등호 들어갔고 얘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대충 읽으면 이가 항을 3개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적당히 크면 빼주고 얘가 작아지면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항보다 작아지면은 더 해주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밀고 가면 돼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 항은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커졌지? 커졌으면은 여기 위로 가죠. 빼기 여기다가 이제 조심해야 돼. 세 번째 항이니까 n에다 1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는 n 빼기 1이 돼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지. 그 다음 항 A4는 당연히 얘가 크니까 밑에 거를 읽어줘야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지. n 더하기 2가 됩니다. 아니지. 그 전항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여기다 더하기 2를 하면 더하기 1이 되죠. 큰일 날 뻔했네. A 5가 되면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돼. 이게 순서가 그냥 저절로 정리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또 크니까 또 빼줘야 돼. 3을 빼줘. 여기 3을 빼주면은 m 빼기 2가 돼. 그러면 이제 규칙이 눈에 보이면 됩니다. 규칙이. 이제 하나만 더 해볼까? m 빼기 여기는 m 더하기 2가 됩니다. 빼기 1 더하기 1, 빼기 2 더하기 2. 이렇게 가는데 이걸 만족하는 이제 그 다음 문장이 또 어렵지. n이 k보다 작은 이렇게 된 상황에 an이 전부 다 양수가 되도록 이렇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이 20이 된대요. k의 최대값이 20. 뭔지 모르겠고 20을 집어넣으면 되지. 20번째 항이니까 20번째 항까지 근처를 가면 돼. 어디? 그러면 A19, A20,
A 21, 이 정도 가면 됩니다. 자, 홀짝에 대해서 규칙을 잡으면 홀 빼기 1, 빼기 2, 빼기 3. 이 규칙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여기 5에서 빼기 1해서 2로 나누면 돼요. 3에서 빼기 1 해서 2로 나누면은 이렇게 돼. 그럼 19에서 빼기 1 하면은 18이고 나누기 2를 하면은 18, 9가 되지. m 빼기 9가 됩니다. 홀수 다음에 짝수가 되니까 여긴 m 더하기 9가 되고 여긴 m 빼기 10이 됩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까지 전부 다 양수가 나와야 돼요. 이게 양수가 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이야. 여기도 양수가 나와야 되고 여기도 양수가 나와야 돼. 20번째 항까지가 얘는 뭐 이제 얘가 양수면 당연히 얘도 양수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요. 0 또는 음수가 나와야 돼. 아닌가? 0은 안 되는구나. 여기에 포함이 되면 안 되네. 여기는 이렇게. 바뀌었나? AN이 여기 등호를 여기 넣으면 안 되네. 큰일 날 뻔했네. AN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애여야 돼. 그럼 여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고 여긴 등호가 들어가도 되네. 이러면서 m은 9보다 커야 되고 10보다는 자연수니까 10이 되겠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은 풀 수 있을 겁니다. 규칙만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도 좀 난이도가 있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 정도는 풀어줘야지. 17번. 뭐야? 이 조건 안 따졌구만 또. x가 양수만 따졌죠. 요거 안에 들어간. 세상에, 이거를 속다니.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0보다 커야지. 아마 그거 안 따져도 또 틀렸겠지. 그 다음에, 이제 18번은 거의 다 맞췄고, 19번도 계산 문제, 20번도 그냥 경계에 대해서만 잘 따지면 되니까 20번까지 넘어갑시다. 21번, 그럼 21번. 이거는 그냥 기출문제 숫자만 바꿨는데, 일부러. 자, 21번. 첫째 항이 마이너스 15고 공차가 D 등차 수열이면 대충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am과 am 플러스 3의 절대값이 같답니다. 이렇게 같아지는 여기가 m이고 m 플러스 3일 때 이렇게 수열이 같아져요. 이거 그냥 표현만 하면 되지 뭐. am과 am 더하기 3은 부호가 다르고 하여튼 이렇게 0이다. 아니면 이제 요게 이제 숫자 간격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등차 중앙을 이용을 해서 m 더하기 2가 0이다. 얘를 이용해도 괜찮아. 이런 것도 같이 눈에 보여야 돼. 요거 아래 걸로 갑시다. 그냥 씁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 더하기 md 여기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더하기 m 더하기 1d가 0이 되면 돼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30 하면 되고 30은 계산하면 D로 묶어내고 그럼 2m 더하기 1. 자, 하여튼 뭐 정수, 공차, 자연수 문제 마지막에 모든 자연수 D의 값에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이제 부정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가능한 D와 M에 대한 짝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D 입장에서는 잠깐만, 이게 1이 될 수가 있나? 그냥 뭐 일단 되는 거 한번 해봐. 1, 2, 4, 6, 10, 15. 홀수. 잠깐만. 여기가 홀수.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여기가 홀수야. 그치? 여기가 무조건 이게 짝수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D는 1은 안 되겠네. 뭐 이런 게 눈에 보이면 좋고 안 되면 뭐 다 쓰면 되지. 자, 이렇게 되면 M이라고 하는 애는 얘가 2가 되면 15가 돼야 되니까 7이 되고 이때는 2가 되고 12면은 1이 되면 되겠네. 자, 이런 순서상이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 15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냥 뭐 적당하게 이제 한번 해봐. 요거 먼저 해봅시다. 15, 마이너스 15에서 첫 번째 항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 조건에서 들어가는 게 시그마의 AK가 n까지가 항상 마이너스 40인데 이게 모든 n에 대해서야 모든 n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돼요. 자, 그럼 A2가 공차가 10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5가 되고 A3은 5가 돼. 그럼 N1 하면 마이너스 15 되지. 2 해도 마이너스 20이니까 되고 당연히 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해봅시다. 요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5에 공차가 6이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 이렇게 잘라. 크고 24 크고 이렇게 누적을 해도 크고 이것도 되네요. 아마 이거 안 되지 않을까 싶어. 자, 이거입니다. 마이너스 15에 공차도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9 이렇게만 해도 벌써 마이너스 40보다 더 작아져 버리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마이너스 40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이건 탈락. 자, 그 다음에 22번을 아마 거의 안 풀었을 것 같은데 힌트만 줄게. 힌트만. 이런 거는 그냥 대충 찍어도 답이 나오는 건데. 자, 봐라. 이게 X좌표와 Y좌표 해석에 대해서는 이 X좌표, Y좌표만 잘 이렇게 살살살 보기만 해도 대충 답이 나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X좌표가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2 중요하겠지? 그 경계잖아. 0도 중요하겠죠? 왜? 첫 번째 식에서 왠지 모르겠지만 인테그랄 0에서 x래. 그럼 0도 중요할 것 같아. 그럼 아래식에서는 x좌표 1이 중요할 겁니다. 됐지? x좌표는 이 세 개가 되게 중요해. 3차함수를 만들래요. 얘는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3차함수를 일단 이렇게 그려. 난 모르겠고 이 x좌표랑 관련이 있는 3차함수 이렇게 일단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뭔가 아닌 것 같으면 이렇게 조금씩 조절을 해. 이렇게 보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y값이 뭔가 크게 중요한 위치는 없어요. y값으로 나온 게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다 근에 대한 문제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5개. 교점, 극점. 여기 뭐 극점에 대한 얘기도 뭐 해석을 하면은 할수록 나올 수 있긴 하겠지. 마이너스 2에서 여기에서 어쨌든 gx가 적분이 되면서 뭐 이런 형태로 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적분을 했을 때 2fx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g'x를 예를 하면 2fx로 나오고 아래쪽에서는 이제 fx가 양수가 되면은 2fx가 되는데 fx가 음수가 되면은 그냥 0이 돼. 이 상황이 x가 마이너스 2 x가 2보다 클 때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fx가 0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란 말이야. 왜? 이거랑 이게 나눠지는 게 이게 경계가 fx는 0이잖아. 그래서 x좌표가 중요하다고 하면 요거 3개밖에 없는데 보통은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뭐 의미가 없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답이야. 그래서 그냥 이런 해석 같은 거 하라고 하면 일단 x좌표, y좌표를 일단 분리를 해서 적당하게 좀 찔러보고 개형 대충 그려보고 그 다음에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한 반 정도까지는 진행돼. 수능 정도면. 일단 요 정도 할게. 뭐 맞춘 친구들이 거의 없어갖고 요 정도를 하고 자 확통으로 가봅시다. 와 확통도 난리가 났네. 엄마야 세상에나. 여기 1번을 23번 틀리면 어떻게 해? 자 독립이면 어떻게 돼요? A, B가 독립이면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어? P의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되고요. A, B가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A, B의 여사건도 독립이 되고 A 여사건, B의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걔네 여사건이 되든 말든 그냥 다 독립이 돼.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P의 A의 여사건 교집합 B를 P의 B로
보시고 이게 1 빼기 PA로 표현했는데 PB 다 나와 있어요. 이게 3분의 1에 A가 3분의 1이고 PB를 구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24번은 거의 다 맞췄네. 자, 이건 넘어갑시다. 24번은. 네, 틀린 친구는 아마 계산 실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아이고, 25번. 25번. 이거 확통이 아직 좀 준비가 안 됐죠. 일단 그냥 해봅시다. 그냥 외워봐도 괜찮아, 이 정도면. 이게 확통을 점수를 잘 받는 비법, 이렇게 뭐 얘기하면, 일단 최근, 이제 작년 수능 평가원, 4번 학교, 이렇게 하면 4회차 정도 되고, 오늘 준비해놨어요. 2년치의 정보를 그냥 다 통째로 외우잖아? 그러면 6개까지는 맞출 수가 있어. 외우면, 풀이를. 이게 똑같아. 어떤 풀이 방법이 명사만 계속 바뀌어. 그래서 외우는 게 잘 되면 금방 됩니다. 자, 봅시다. 25번에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2번 반복을 한대요. 두 주사위의 눈이 서로 다른 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래. 자, 2개의 주사위가 눈이 다를 확률을 어떻게 구하니? 일단 표를 그리는 게 머릿속에서 가장 확실해. 이게 다 다르면 되잖아. 이렇게 다르고 여기는 다 같은 영역. 그러니까 뭐냐면 주사위가 1, 2, 3, 4, 5, 6 보통 표를 그려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만 빼고 여기 전체가 36개인데 36개에서 6개 뺀 거. 그래서 6분의 5. 이건 경우의 수로 푼 거고 확률로 풀면 이렇게 되죠. 확률. 이게 주사위가 A, B가 있다고 쳐. 여기서 뭔가가 하나 나왔어. 걔는 확률을 발생하진 않아. 6분의 6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무거나 나와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이 나왔어. 그럼 걔랑 다른 애가 나오면 되지. 6분의 5가 되죠. 그래서 결론은 다른 애가 나오려면 6분의 5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고. 여기 꽤 많이 나와요. 자, 얘를 같은 시행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니까 B를 써줘야지. B. 그러면 횟수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 몇 번 시행이야? 12번 반복을 하고 확률로는 6분의 5예요. 자, 얘를 뭐 까먹었으면 그냥 외워. 횟수와 확률 이렇게 쓰고 얘의 평균 NP입니다. 12 곱하기 6분의 5예요. 근데 분산을 구하래. VX를 구하래요. NPQ야. 6분의 5에 이것도 그냥 외우는 거야. NPQ. 이걸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증명을 안 해. 자, 일단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얘가 3분의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에 3X 더하기 이것도 공식이죠. 분산은 더하기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래서 9VX. 기본적으로 이 변수의 편차의 제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곱으로 밖으로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계산되면은 15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6번이 오히려 덜 틀렸네. 자, 요거는 어떻게 구상을 하면 되냐면 이게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됐죠. 근데 A가 B보다 큰 걸로 들어가면 이게 대칭 상황이라서 얘랑 얘가 개수가 똑같이 나와. 그래서 핵심은 얘를 구하는 겁니다. 얘를 구해주면 좋아요. 얘를 구해서 어떻게? 이게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전체. 이거의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P개가 나왔어. 그럼 이것도 P개가 나올 거야. 그럼 전체 개수에서 요거를 요걸 빼고 2로 나누면 P가 나오겠지, 당연히. P 이렇게. 아니 전체라고 하는 게 2P 더하기 별이잖아요. 이쪽으로 넘기면은 전체는 2P 더하기 별이니까 이 관계를 가지고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A가 1일 때 그 다음에 이게 B가 당연히 1이 되는 거고
A가 2일 때, A가 3일 때 어디까지 가는 거야? A가 4까지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알려줄게. 자, 그 다음에 27번. 27번은 이건 좀 많이 틀렸네. 27번은 좀 천천히 풀어봅시다. 많이 틀렸을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자연수 1, 3, 4, 5, 6이 있어요. 27번에 이웃한 두 수의 곱이 모두 짝수일 확률이래. 자, 일단 경우의 수로 가봅시다. 짝수로도 풀 수 있고 홀수로도 풀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이웃한 두 수의 곱이 모두 짝수. 그러면 짝수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홀수가 연속으로 있으면 이웃해버리면 홀수만 나오잖아. 이 중간에 짝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홀수는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다 따로 떨어뜨려 앉혀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홀수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홀수만 일단 이렇게 해놔. 홀수. 자, 일단 첫 번째 자리만 배열할 거예요. 자리만. 그 다음에 나중에 배열을 할 거야. 그러니까 홀수 1, 3, 5라고 하는 걸 나중에 순서를 집어넣을 거야. 홀수 자리만 지금 챙긴 거예요. 그럼 짝수 자리를 여기에 무조건 하나 집어넣어야 되지. 여기도 짝수 자리를 하나를 집어넣어. 그럼 짝수가 하나 남잖아. 그럼 짝수를 여기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 집어넣어도 돼. 그런 게 이제 4개가 나옵니다. 그죠? 4개.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짝수가 들어갔어. 그 홀수를 배열하고 짝수를 배열하면 돼. 3팩, 3팩. 나중에 배열을 해. 자리를 확보하고 나중에 배열을 해요.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니? 그냥 전체는 6팩토리얼 했잖아. 6팩토리얼. 이게 이제 경우의 수로 푸는 방법이야. 확률로도 풀 수 있어요. 확률로도 풀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짝수로 해볼게. 짝수, 짝수, 짝수. 이 사이에다 이제 홀수를 끼워넣은 거야. 그 홀수가 1, 3, 5가 있지. 자, 1한테 물어. 어디 들어갈래? 하나, 둘, 셋, 넷.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죠. 여기 홀수가 처음에 얘를 대입을 할 때는, 집어넣을 때는 여기 아무 데나 들어가도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률을 만들지 않아. 4개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 1이 자리를 잡았어. 그럼 3은 여기는 못 들어가요. 근데 빈자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 빈자리가 5개가 돼. 저 사이에 이제 끼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짝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확률을 만들지 않은 게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이 돼 있잖아. 그럼 3팩토리얼분의 그냥 3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안 줘도 짝수는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제 홀수만 이제 집어넣는 거야. 그럼 5개 중에 어디 앉으면 되냐면 여기 세 군데 앉으면 돼. 그럼 여기에 이제 3이 자리를 잡았어. 그럼 남은 위치가 하나, 둘, 셋, 넷, 5, 6개. 6개 자리 중에서 어디 앉으면 되냐면 여기밖에 못 앉아요. 2개. 그래서 얘를 곱해주면 돼요. 5분의 3 곱하기 6분의 2 하면은 5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얼핏 보면 확률 풀이가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어려워, 이게 구조가. 그래서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뭐 이게 특별한 풀이는 아니야. 자,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28번 뭐지? 이렇게 많이 맞췄지? 이거 되게 어려운데? 아니, 말이 안 되잖아. 28번 맞춘 사람. 잘못 쓰셨나? 잠깐만. 다시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5명 맞춘 사람. 그치? 어떻게 맞췄니? 아니, 앞에 게 더 어려웠다고? 말이 안 되는데? 자, 28번 갑시다. 자,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을 6등분한 도형이 있어요. 6개 영역에 1부터 6까지 자연수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상식이 필요하죠. 서로소. 약수배수 관계인데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1이야, 1. 그리고 약수가 가장 많은 게 6이죠, 6. 1, 2, 3, 6.
1, 2, 3, 6. 그러니까 6이 가장 문제가 있는 놈이고 그 다음에 1이 또 가장 튀는 놈이라서 이 풀이는 1을 기준으로 갈까 6을 기준으로 갈까를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6이 가장 까다로우니까 6을 먼저 생각을 하지 뭐. 이거는 그냥 그럼 6을 어디다 넣을래? 하면은 6을 이런 데 집어넣으면 안 돼. 왜냐면 6하고 관련된 숫자가 1, 2, 3, 6, 4개나 되거든. 뭐 이건 없다고 쳐고 4도 관련이 있죠. 서로서가 아니지. 1, 2, 3, 5만 빼놓고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 만나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되는데 아무리 잘 배열을 해도 이런 애들이랑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6은 가운데 못 가요. 일단 여기 구석으로 몰려야 돼. 6을 여기에 딱 고정을 시켜. 자, 원순열이야. 원순열이기 때문에 6은 여기에 자리를 잡아도 경우의 수를 발생하지 않아. 기준으로 1이 됩니다. 회전시켜서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남은 숫자가 1, 2 연결이 되어 있는 게 3, 4. 그 다음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요걸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관련이 없는 숫자가 어떻게 되니? 1하고 5밖에 없죠 이게. 1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6과 서로 소고 5라고 하는 애도 서로 소고 다른 애들은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다가 1하고 5 둘 중에 하나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일단 여기서 이제 곱하기 2 이렇게 이어져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5를 집어넣고 1을 집어넣었어. 그럼 케이스를 그냥 이렇게 나누자. 1을 집어넣었다고 쳐. 1을 집어넣으면 2, 3, 4, 5를 여기에 이제 5를 집어넣었다고 하면 1, 2, 3, 4를 배열을 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2, 3, 4, 5를 2, 3, 4, 5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네가 서로 연결이 되는 애가 요거 서로서가 아니네. 2랑 4를 떨어뜨려서 집어넣어야 돼.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제 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사건 생각해도 되고 일단 이걸 다 나열하는 게 4팩토리얼이잖아. 그럼 2랑 4가 같이 붙어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요. 여기 2, 4, 2, 4, 2, 4. 그 다음에 5 곱하기 2. 그러니까 3개 이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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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은 이제 3가지의 2개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 요 상황에 이게 한 번 더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요렇게 되는 거에 요렇게 아래쪽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나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랑 4만 따로 떨어뜨리면 되는 거니까 그 전체 경우의 수가 일단 여기서 2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열을 하고 잠깐만 이걸 안 해야 되는 건가? 잠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니지. 같이 연결해서 앉아야 되는 거니까 6건으로 빼고 그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하나씩 따져볼게. 저렇게 3개 붙어서 앉히는 경우 2하고 4. 나 맨날 헷갈려. 얘네 자리를 바꾸는 거. 요거 자리 바꾸기. 그러고 나면은 2하고 4, 그 다음에 3하고 5도 자리를 배열을 해야 되네요. 이렇게. 그러면 다 완벽하게 됐지.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4에서 12인데 여기 2배가 돼야 되니까 24개. 답이 24개 이렇게 돼야 돼. 아이고야. 그 다음에 또 갑시다. 29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념이 오래돼갖고 오라지는 난리가 났네 이거는. 일부러 쉬운 문제를 넣었는데 자 외워. 이를 외우세요. 이게 x가 있고 x바가 있습니다. 얘는 n개 추출. 그치? 공식이에요 공식. 일단 x에 대한 데이터를 잡아야 돼. x 1, 2, 3, 4가 가능한데
이게 확률적으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있으니 전체 10개에서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이렇게 돼요. x에 대한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있겠지. 뭐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10분의 1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곱하는 거야. 3의 제곱, 4의 제곱. 그럼 4, 4, 16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 6에다가 뭐가 좀 이상한데? 4, 16, 20 9에다가 1 30 30을 10으로 3이네. 깔끔하게 나오네요. 자, VX도 똑같이 갑니다. 10분의 그러니까 VX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편차에다가 제곱을 씌워내는 방법이 있고 제곱해서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평균을 빼는 방법이 있지. 그러니까 2의 x제곱에서 이걸 빼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딱 정수로 떨어지면은 이 방법이 아니어도 그냥 계산하는 게 좀 더 나아요. 이게 평균이 3이니까 편차가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고 얘네들을 제곱을 하면 돼 그냥. 편차의 제곱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10분의 요걸 제곱하면 4 여기 1, 2 여기 0이니까 안 되고 4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뭐야 그냥 깔끔하게 1이 나오네. 자 그래서 얘가 정보가 나오는데 몇 개를 추출해? 100개를 추출해요. 100개를 추출하면 이거 공식이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그대로 쓰고 얘는 100으로 나눠갖고 1을 100으로 나누니까 10분의 1의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x라고 하는 애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3의 1의 제곱을 따르는 게 100개를 뽑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얘를 가지고 이제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이 2.9에서 x바에다가 k가 되는 애를 봐야 되는데 이게 확률이 일단 0.5를 넘었어. 0.7745예요. 그럼 정규 분포 입장에서 보면 여기 평균이 3이고 대충 한 2.9가 이쯤 있을 거고 K라고 하는 애가 한 이쯤 있어갖고 이만큼이 0.7745가 나오면 돼. 얘를 이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2.9에서 x바가 3까지. 왜냐면 정규 분포는 0을 기준으로 해갖고 0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이 오른쪽에 대한 확률로만 계산을 해놔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0에서 3에서 x바가 k가 되도록. 자, 요거 이제 표준화 시켜. 공식의 z라고 하는 애는 x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눕니다. 이거 공식이에요. 그냥 x바니까 뭐 이렇게 하고 2.9 3으로 나눠. 2.9에서 3을 빼고 그 다음에 0.1로 나눕니다. 그럼 뭐 1이 나오죠. x바는 z로 바뀌고 얘는 그냥 0이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거기 이제 표에 나오는 1을 읽어주면 됩니다. 얘가 0.3413. 나머지가 여기에서 0.3413을 빼주면 이게 0.4 어떻게 되는 거야? 0.3413 2 3 0.4 뭐가 좀 이상한데? 7745 3413 0.4 아니 두 개를 0.3413 맞지? 0.3413 0.4 332 이렇게 되는구나. 0.332 자 거기 표에서 0.4332가 1.5로 돼 있지. 여기가 이제 1.5로 맞춰주면 돼. 한쪽만 계산하면 되겠죠. Z 입장에서 K 빼기 평균이 3 0.1로 나눠준 게 거기에 나와 있는 1.5가 돼주면 됩니다. 1.5
1.5. 그럼 얘가 0.15가 되고 K는 3.15가 되겠네. 거기다 100을 곱하니까 315가 되고. 이 정도는 그냥 되게 기계적으로 계산이 되는 파트라서 그냥 외워서 계산하세요. 그리고 뭐 나중에 추석 때쯤에 한 번 더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30번 맞춘 사람. 너무 어렵나? 시간이 너무. 자, 방향만 알려줄게요. 방향만. 자, 30번. 직선이 있는데 y는 ax 더하기 b가 있고 y는 bx 더하기 c가 있어. 일단 얘가 만난다. 어떻게 해야 돼? 만난다가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만나,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가 같아도 만나는 경우가 있어. 일치.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따져줘야 돼. 아마 요것 때문에 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기울기가 다른 확률은 어떻게 될까? 기울기가 아까 했지? A와 B가 다른 확률은 6분의 5예요. 자, 그 다음에 일치하는 거는 저기에서 A랑 B랑 C 이게 다 같아지는 거야. 자, 이것도 확률로 가볼게. 얘가 어떤 숫자가 나왔어요? 6분의 6이 나왔어요. 그럼 B도 같은 애가 나와야 되니까 B는 앞에 나온 애랑 같은 애가 나와야 돼. 6분의 1. 그럼 C도 같은 애면 앞에 나온 애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36분의 1이 돼. A, B, C가 전부 다 같을 확률은 36분의 1이야.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때 얘네가 B가 C보다 작을 확률 주네. 자, 이미 구했는데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전체 경우의 수가 축소가 된 거야. 그래서 확률로 들어갑시다. 그 밑에 분모에 깔리는 애는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이 조건이 들어가주면 돼. 자, 얘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B가 C보다 작은 거 아까도 했어. 아까도 했어요. B하고 C를 이렇게 넣으면 B하고 C가 같은 애는 제외하고 B가 C보다 작은 거. 여기가 1이면은 B가 큰 거니까 이쪽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이쪽이 36분의 6개를 뺐으니까 여기 15. 이렇게 되겠지. 이 확률이.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B하고 C가, 그러니까 이 대전제 조건은 얘네가 만난다라는 가정하에서 들어가는 거야. 근데 B랑 C는 달라요, 분명히. B랑 C는 달라. 기울기가 다르다. 그러면 일단 요 아래쪽은 없어. 그러니까 B랑 C가 달라지면 A랑도 뭐 달라지니까 이쪽에는 없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 B랑 C가 다른데 여기 B랑 C가 다른데 A랑 B가 얘네가 만나려면 기울기가 달라야 돼. 이 상황의 조건으로 A랑 B가 다른 상황이 같이 포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조건부가 일단은 만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만나지 않는 경우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A랑 B가 기울기가 다를 확률이 그래서 여기 6분의 5잖아. 그러면 6분의 5인 상황에서 동시에 이제 이 상황이 돼야 돼. B와 C의 관계는 이렇게 됐고 A와 B의 관계는 6분의 5 됐고 여기에다가 36분의 15를 곱하면 이게 답이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이제 경우의 수 3개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확률로 나왔지만 뭐 개수로 뭐 구하라고 해도 같은 문제가 돼. 하여튼 뭐 이 조건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보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